찬 데서 이게 뜨거운 데 들어오면 졸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것도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는 뭐 안 졸으려고, 인원도 얼마 없으니까 안 졸으려고, 자기가 졸면 미안하다고 생각했던지, 얼마나 졸리겠어요. 안 졸으려고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목에 디스크 생겨갖고, 나중에, 그런 친구인데, 하여튼 졸리시면 앞으로 앞으로. 걱정하세요. 뭐, 저 앞에 있는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니까 피곤하면 앞으로.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참,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여튼 일단, 뭐 한 11시 가까이 끝나도 집에 가는 데는 무리 없으신 거죠? 예? 그죠? 뭐, 전철이 여기 12시까지 다니는 거죠, 전철. 그죠? 그러면 여기 훌륭한 도시인데, 전철이 제가 한 5년 전부터 지방을 한번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을. 왜냐면 이제 수도권이 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갖고, 지방이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방.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제, 괜히 수도권에서 괜히 야간에 인원도 안 되는데, 괜히 강의하다가 서로 미안할 것 같아서 이제 지방을 한 5년부터 갔더니요. 제가 지방 가서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가는 게 길이야. 신호등이 필요가 없어요. 그 신호등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리는 사람이 미안해. 그냥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것이 여기서는 노마에 오면 노마법 따로 여기서는 뭘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신호등.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 그냥 지나다닙니다. 신호등이 또 길이 좁으니까 별로 신호등이 불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다녀요. 큰 도로 빼놓고 막 그냥 지나다니고 그랬더니 별로 큰 무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저쪽으로 가니까 여기 운정 저기 가니까 거의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갖고 차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운정역 앞에가 그게 호수인가요? 그게 운정 호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구나. 근데 여름에는 물이 많은가 보죠? 물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나는 지금 호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늪지대라고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호수라고 했을까? 되게 궁금해서 그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물이 별로 없고 그냥 늪같이 그렇게 생겨갖고. 그래서 그냥 그 앞에 다리로 한참 저 맞은편 저기 가려면 한참 저쪽으로 건너간다 해서 거기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 거기에 또 여기 들어섰나. 그래서 그쪽에 혹시 어느 또 높으신 분의 고향이 거긴가 별 생각이 다 들어갖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전철은 다 집에까지 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용에 의한 분류 나오죠? 내용에 의한 분류 기입등기가 있고 기입등기는 한번 나왔는데 나중에 참고를 하기로 하고 변경등기 있죠? 변경등기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강론에 배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등기가 행해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 동그라미 후발적. 후발적 나오죠?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에서의 일부 불일치. 자, 동그라미 일부 불일치. 자, 그러니까 후발적이고 일부 불일치예요. 자, 불일치를 고쳐서 잡는 게 변경등기인데. 자, 그래서 아까 그랬죠?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디서 왔어요? 파주리에서 왔죠? 내가 진짜 파주에 살고 있으니까 등기부 서울하고 불일치하죠? 전부가 불일치예요? 일부가 불일치한 거예요? 주소만 일부만 불일치하죠? 그게 변경이다, 고치는 게. 자, 그럼 넘겨보세요. 자,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 절차에 착오 또는 착오는 아시겠고 유류가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썼다는 얘기예요. 빠뜨려서 원시적으로 동그라미.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일부 불일치. 아까 똑같은데 뭐가 차이점이니까 변경은 후발적이죠. 이건 뭐라는 얘기니까 원시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원시적이라는 얘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원시적이라는 얘기를 이해해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만약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신청하는데, 자, 신청인이, 자, 김치국 씨예요. 자, 이렇게 김치국 씨가 보존 등기 신청한다니. 등기관이 신청서 받았어요.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1번에서 이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쓰고, 물론 이제 등기 목적을 쓰고, 접수 연호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권리자 누구라고 이거, 김치국이라고 쓰고, 주민등록번호로 쓰고, 주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식별을 표시하고 등기를 완료하려고 딱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지금 21세기인데, 도대체 이름이 김치국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날따라 무슨 귀신이 썼는지.
그러니까 지 맘대로 뭐냐면 이건 분명히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뭔데? 김차국인데 신청할 때 잘못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써놨어? 이거 김치차국이라 써놨어. 그럼 이 김치국 씨가 이제 등기 보존 등기가 됐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이제 떼어보니까 자기 이름은 뭔데? 김치국이야. 그 할아버지가 김씨 집안은 성격이 급해갖고 김치국을 먼저 마신다고 해서 역설적인 반어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먼저 마시지 말라고 김치국이라고 해놨는데 등기관이 지 마음대로 뭐라 써놨다는 이게 김차국으로 써놨다는 이게. 그럼 전부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부만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거 일부만 불일치하죠? 근데 이게 후발적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 쓴 거니까 원시적이다는 게 원시죠. 고쳐야 되겠죠? 그럼 요 아래 이제 뭐라고 요 아래 1-1번 1번 뭐예요? 등기 명의인 뭐예요? 표시에 대해서 변경해요? 경정해요? 경정이다. 그런 얘기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글자 위치를 한번 잘 보자니 경자라고 하는 건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칠 경자예요? 고칠 경자. 그러면 이 고칠 경자가 변경하고 뭐예요? 변경하고 경정이 있는데 경자가 요건 뒤에 있죠?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이야. 뒤에 있으니까. 요건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원시적이야. 그러니까 위치를 잘 보라니까. 그죠?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이고 경자가 뭐예요? 앞에 있으면 뭐예요?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원시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모르는 사람은 위치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면 돼, 안 돼, 이거? 그거 틀리면 안 돼. 만약에 이런 걸 가로집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걸 틀린 사람은 뭐예요? 틀린 사람은 어디서 떨어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착한 사람이 내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자. 자, 그러면 이 말소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의 말소등기는 말소등기란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써있죠? 뭐 원시적 후발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방금 얘기한 대로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일부인데 말소등기는 뭐라는 얘기니까 전부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걸 한번 이해해보자. 뭘 이해해보냐면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등기부가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울구가 있다니. 자, 그럼 표제부에 만약에 뭐예요? 표시사항 있죠? 표시사항 있어요. 만약에 건물이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표시가 있다니. 그럼 이 건물에 만약에 뭐예요? 건물에 전부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건물에 전부가 뭐 했어요? 멸실됐어요.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토지가 뭐예요? 바다가 쓰나미 현상에 의해서 뭐예요? 바다가 뭐 해버렸어요? 이거 바닷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면 이 표제부에 기재된 토지나 건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때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멸실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멸실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부동산의 전부다. 아니 부동산 전부. 그런데 자, 갑구나 울구는 권리사항이죠? 자, 권리사항.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누가 소유권자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군데? 갑이란 사람인데 이 갑이란 소유권자가 자, 누구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을한테 돈을 갖고 이 저당권을 뭐예요?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말소등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소등기는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갑굴구의 등기사항에 뭐라고 이거? 등기사항에 뭐예요? 전부다. 이게 등기사항의 전부. 자, 그러면 등기사항의 전부라 하게 되면 말소등기고 부동산의 전부가 소멸된 건 뭐라고? 멸시등기다. 근데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만약에 자 뭐가 있고 이 주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속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부속건물만 무너졌어. 그럼 등기부에 이제 뭐예요? 뭐하고 뭐가 써있어요 이거? 주건물하고 부속건물이 써있죠? 그럼 이게 다 무너지면 멸실등기고 일부만 무너지면 일부만 지워지는 거죠? 그럼 여기다 2번에서 뭐라고? 주건물은 살아있으니까 옮겨야 되겠죠? 그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 뭐만 일부만 지우는 것을 우리가 그 변경이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통틀어서 표제부하고 갑골구 나눌 때 표제부의 전부, 부동산 전부는 뭐예요? 멸실. 갑골구의 등기사항의 전부를 소멸하는 건 뭐예요? 말소등기. 등기부 통체 중에서 통 다 그래서 뭐예요? 다. 그 부동산의 일부든 등기사항의 일부든 일부가 불일치하다 그러면 뭐예요? 광에 뭐라고?
변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일단 이해됐죠. 자, 오늘 이해가 안 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차차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머릿속에 뭐라고? 하여튼 일부라고 하는 말하고 전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별되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등기부의 등기사항의 일부는 광의의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광의 협의의 변경은 후발적이고, 경정은 뭐라고? 원시적이다. 이제 그렇게 일부가 불일치하면 불일치하다는 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변경이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강론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자, 29페이지 뭐예요? 등기대상 얘기입니다. 등기대상. 그래서 뭘 보자는 얘기. 등기사항, 등기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등기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그러면 등기대상인데 제목을 뭐라고 써놨어요? 제목을, 자, 거기 제목을 뭐라 써있다? 자, 등기사항 가로 열고 등기대상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사항이라고 해놓고 또 소제목을 또 뭐라고 달아놨다? 등기대상이라고 이렇게 달아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사항은 아까 뭐예요? 표제부든 갑굴구든 써있는 게 다 등기사항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자,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자, 이 표제부 갑구하고 뭐예요? 을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표제부는 토지등기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등기부가 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죠? 자, 그러면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물건입니다. 물건이다. 그러면 모든 토지, 모든 건물이 다 등기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려면 자,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것도 삐까번쩍하게 뭐 돈 들여서 짓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건물처럼 생겼죠? 근데 그거 등기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분양 끝나면 그거 그대로 존치시켜요. 그냥 뽀개버려요. 뽀개버린다는 게요. 그 영속성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양만 건물이지 건물 등기부 대상이 아니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나 건물이들도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게요. 그 다음에 이 등기사항 등기부에 쓸 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의가 있고 2번에 뭐예요? 실체법적 등기사항과 절차법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30년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30년 만에 한 번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올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도 자신 있게 안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실체법은 민법이고 절차법은 등기법인데 그 실체법적 등기사항은 민법 186조는 등기하라 했으니까 실체법적 등기사항에 등기하라 했잖아요. 거기에 등기해야지 뭐 효력이 있다고. 그 187조는 뭐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 치다간다. 법률 규정이니까. 그건 뭐예요? 실체법적 등기사항은 아니겠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실체법은 물권 변동 등기하라 했으니까 등기부상에 어디만 이렇게 이 갑구나 을구가 범위예요. 갑구, 을구가. 등기사항. 왜? 물권 변동하라 했으니까. 근데 절차법은 토지 등기부는 토지 표시. 건물 등기부는 건물 표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절차법은 뭐예요?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표제부까지 포함해요. 그러면 양자의 관계를 보면 이 절차법이 이 실체법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양자의 관계 써있죠? 그게 한번 시험 문제는 안 돼.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내용만 이해하고 가자니. 뭐라 써있어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뭐예요? 더욱 더 범위가 뭐라고? 넓은 개념이다. 더 포함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냥 머릿속에 절차법은 지읒이야. 실체법은 시읒이야. 어디가 더 뒤에 있는 거예요? 지읒이 더 뒤에 있어. 시읒보다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지읒이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이제 등기사항이 물건 나오죠? 물건 2번이 물건이야. 그럼 잘 보세요. 등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게 물건이야. 표제부에는 토지 건물에 물건을 쓰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갑구 을구는 권리를 쓰는 거예요. 권리. 그러면 등기사항에 등기대상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제목을 붙여놓고 자, 목차를 한번 그려보면 물건이 이게 2번이 물건이고 3번이 뭐예요? 권리예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3번을 뭐라 써있어요? 그 3번이 권리라고 돼 있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럼 등기대상이면 표제부는 뭐라고? 물건. 갑구 을구는 뭐예요? 권리.
그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공부하는 아이한테. 너는 왜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냐 이게 전체적으로 못 보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본인은 나무는 곳하고 가지만 치고 있어. 그러니까 가지만 치지 말고 등기 대상하면 뭘 떠올리자? 표제부는 물건. 갖고 이걸 뭐예요? 권리. 그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30페이지에 그 2번 그 물건 객체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1번 토지가 있어요. 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토지하고 건물이다니. 그러면 거기 1번 토지를 보게 되면 자, 쌍가리 1번에 이런 말 써 있어요. 토지라 하더라도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목적이 되지 않는 예컨대 공유수면하에 바다 밑에 있는 땅은 바다는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면에 자, 그거 줄쳐보자니까. 줄치대 거기. 반면에 옆에 자, 줄쳐보세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한 그것이 비록 뭐예요?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등기 대상이 되는데 자, 도로법상의 도로 하천 방주돼 있죠? 그러니까 사건의 목적이 되는 땅은 공용 제한을 받더라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대상이 된다. 한번 줄쳐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용 제한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하천을 팔거나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요. 그때 하천은 절대 남한테 맡기면 안 돼. 왜? 학습효과가 있었어. 우리나라 봉이 김성달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남이 하천 빌려다가 물 팔아먹고 팔아물 물 없다고 열받는다고 뭐예요? 독극물 풀어놓으면 국민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를 잘못하면. 그래서 거기 옛날에 거기 어디에 북한에 무슨 평화의 댐인가 만가 거기 막 짓는다고 그 고사리 저금통까지 깨져갖고 물로 북한 놈이 자기네보다 뭐보다 댐보다 더 높게 해갖고 막 물난리 난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접친다고 63빌딩 머리만 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거 같죠? 그래서 물이 그렇게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물은 개인이 관리하면 안 되고 누가 관리하라고? 국가가 관리하고 그 개인이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하라고? 팔거나 담보만 제공한다니.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박스에 자 거기 30페이지 밑에 박스에 박스가 아니라 밑에 하천이라는 등기 얘기 있죠? 그 맨 아래줄에 보시면 자 이게 한 시험 문제 종전에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요새 좀 법이 개정되고 나서 나오고 안 나오는데 거기 맨 아래 3번에 등기할 수 없는 경우로 써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뭐예요? 이런 용인권은 하천을 점유할 수 있는 용인권은 그 남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아니게요. 그런 거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2번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줄만 쳐놓겠습니다. 그 쌍갈 1번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쌍갈 1번에서 그 소유권하고 저당권 있죠. 권리지권도 볼 거 없어요. 뭐하면 뭐하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그거만 줄쳐놓고 보자니. 그래서 하천 갖고 있는 사람은 뭐만 가능하다고? 팔거나 담보로 제어하는 건 가능한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뭐 하지 말라고? 용익물권 주지 말라.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자니. 자, 그거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넘기지 마시고 위에 그 하천 위에 그 쌍가루 3번 있죠? 그거 별표 크게 합니다. 그게 쌍가루 3번. 거기 그 하천 등기 얘기 위에 있잖아요. 쌍가루 3번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그 별표 크게 합니다. 그거 옆에 써놓으세요. 자신 없으면 꼭 나옴. 꼭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련 문제가 어느 해는 4문제나 나왔어요. 4문제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이거 자 오늘 잘 암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토지하고 뭐라는 얘기예요? 토지하고 건물이다. 토지 건물에. 자 그러면 만약에 토지인 경우에 갑이 바다를 매립했으면 자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 대장 가지고 이 일필지 전부가 등록된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해야지만이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항상 토지나 건물은 뭐가 이거? 전부가 등기 대상이에요. 항상 전부를 뭐예요? 전부가 부동산의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쌍가루 3번 줄치면서 자 거기 일필지 일부 자 시작 일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반면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같은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써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해보자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이해할 사항이 뭐냐면, 자, 부동산을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분할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할을 안 하면 이전등기 저당권 못한다 그 얘기죠? 그걸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 지금. 자,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들내미가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 자기 뭐 좀 해달라고 자기 유학 좀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공해서 아버지 모실게요. 땅 좀 팔아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내미가 남들은 공부도 안 하는데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땅을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아들내미가 성공해서 와서 자기를 모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얘는 모시고 싶어해. 누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그 며느리 자리는 시아버지가 중요해요? 자기 새끼가 더 중요해요?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더 중요하니까. 그게 사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야 돼? 반만 팔아야 돼? 반만 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갑이 을하고 계약을 맺기를 뭐라 얘기했냐면 야, 을은 다 팔아라 그러는데 갑은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맺어서 반만 팔기로 계약 맺던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대장을 보게 되면 이 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인데 면적이 뭐예요? 지번이 100이고 이 땅은 원래 100이었고 자, 지금 지목은 답이었고 면적이 500이었어요. 근데 토지를 뭐 했어? 이제 분할하니까 이제 땅이 2개 생긴 거야. 하나가 아니라 2개라는 게. 근데 왜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는 안 되냐면 부동산은 하나의 등기부가 하나인데 도대체 하나의 부동산의 일물의 일권인데 그리고 하나의 권리에 하나의 물건인데 그 다음에 등기부도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도 하나야 되는데 요만큼 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땅을 2개로 만들라는 얘기 하나는 100의 1로 이렇게 2개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 면적은 250가 얼마가 됐어요? 이거 250이 됐죠? 그러면 종전에 얼마니까? 종전에 500이니까 250이 됐으니까 이걸 뭐예요? 얼마로 고쳐야 돼? 250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청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청을. 세금을 얼마로 얻었어요 지금? 500으로 얻었죠? 근데 얼마가 됐어요 지금? 250이 됐죠? 250이 됐죠? 200 됐어요. 그러면 자 500 걷다가 250 됐으니까 250 못 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0의 1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다시 대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2개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지번이 100의 1이고 면적이 250이고 지목은 답이고 그래서 250 이제 소유자 부동산이 이제 하나가 2개로 나눠졌지만 면적이 이제 뭐예요? 종전 500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대장을 만들고 세금 거둬야 되는데 자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대장 처음 만들 때 이 소유권을 누구라고 등록하냐는 얘기예요. 이 갑과 을이 뭐 했다고? 매매 계약을 맺고 뭐만 사겠다고 분할해서 요만큼 사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요 지금 뭐예요? 대장의 여기 소유권을 여기 여러분 생각에 갑이라고 써야 돼요? 매매 계약을 맺은 을이라고 써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죠 지금? 요새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귀가 어두워졌는지 잘 안 들려. 그래서 안 들려갖고 지금 약간 좀 저기 하고 있어요. 저기 하고 지금 하여튼 자 지금 저희 여러분이 지금 계속 유심히 쳐다본 이유가 일단 눈 사이즈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눈 사이즈. 첫 시간이니까 눈 사이즈를 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눈이 뭐예요? 그 어제 눈 내렸죠? 노래처럼 눈이 내리네. 이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이런 사람이 좀 있어 가끔가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눈 사이즈를 암기해놔야지만이 다음에 저분이 좋은 건지 왜냐면 태생이 원래부터 이 눈이 이런 분도 있어. 단추철이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눈 사이즈를 외우고 있는 건데 이게 갑이라고 을이라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합니다. 하여튼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으면 절대로 뭐예요? 본인 생각은 답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아닌 걸 꼭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왜냐면 아니 을이 이 대장이라 했잖아요. 을이 소유권을 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돼. 물건 변동 등기하라 했잖아요. 등기. 여기 어디 등기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대장에 해놓고 나서 이게 대장 갖고 모전 등기하고 이제 누구한테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지. 에?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일부러 이전한다는 자는 절대 없어요. 분할을 해야지만이 전부가 이전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저당권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만큼 일부만 저당권 제끼면 누가 경락받겠냐 그 얘기에 지금. 말도 복잡한데. 그러니까 항상 저당권은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게 있다는 게 예외적으로 얘기해요. 부동산 일부에. 그 예외가 뭐냐는 게 부동산 일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 용익물권과 임차권이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아까 공부하면서 일부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했지만 앞에서 공부한 거는 일부가 불일치한 거야. 그죠? 일부가 불일치하는 거니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칠 경자 변경이죠? 그 여기는 고치는 게 아니라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배운 건 뭐라고? 일부가 불일치하다는 거니까 고친다는 얘기고 여기는 뭐라고?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되는 걸 보자.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의리 와서 뭐라 얘기냐면 내가 네 땅 전부 쓰고 200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이라는 건 전부도 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일부 썼다는 얘기는 뭐라 얘기냐면 자 다시 이제 일주일 후에 계약 맺기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 우리. 일주일 후에 와서 야 내가 아무리 뭐예요 쥐어짜봐도 200은 무리다. 150만 줄게. 그 대신 네 땅 요만큼만 내가 사용할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일부 쓰는 거야. 그러면 갑이 보니까 내가 일부 쓰고 얘가 일부 쓰라고 그러고 나 얼마 받으면 돼요. 150 받으면 되니까. 그럼 등기부에 지금 현재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소유권자 갑. 1번에서 자 소유권 보존는 게 갑이라는 거예요. 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구의 1번에서 거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할 때는 목적을 꼭 써야 돼요. 도대체 남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이게. 건물 짓기 하려느냐, 건물 지려고 그러느냐, 나무 심으려고 수목이냐, 공작물 세우려고 하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성묘 같은 데 가다 보면 고속도로 타다 보면 그 양쪽 산 쪽에 보게 되면 산에 무슨 현대자동차 아니면 논에다 막 이렇게 광고탑 세우는 거 있죠. 그거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그거. 남의 땅인데 그 광고탑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게 지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목적이 뭐냐? 근데 범위를 써요, 범위를. 근데 이 표제부를 보니까 이 표제부의 면적이 자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전부를 쓰려면 뭐라고 쓰면 돼요? 전부라고 쓰면 아무 문제 없어. 전부를 쓴다는 얘기예요, 전부. 근데 일부를 쓰려면 여기다 뭐냐면 동쪽 600제곱미터 이렇게 써요. 동쪽 방향으로 600을 쓴다는 얘기예요. 왜? 동쪽이 물이 좀 가까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잡으세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표제부는 얼마인데? 1000인데. 여기 보니까 얼마예요? 600이에요. 전부 쓰는 거예요? 일부 쓰는 거예요? 아, 누가 보더라도 일부 써요. 그게 남한테 공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토지를 분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고 그림까지 그려내니까 어디를 쓰겠다고 표시를 하고 내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이 용익물건이 뭐예요? 왜 용익물건은 뭐 하는 거니까 사용해야 돼요.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용익물건 입찰권이 아닌 게 뭐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당권 있죠?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당권. 성질상 안 되는 거예요. 성질상. 그 다음에 분할을 해갖고 전부를 이전하는 게 이전 등기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리일부인데 옆에 이제 보세요. 옆에 31페이지 보시면 그 쌍가로서 한번 건물도 같은 얘기예요. 그 쌍가로 거기 31페이지 그 1, 2, 3번 있죠? 건물의 1, 2, 3번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는 오른쪽입니다. 왜냐면 그 30페이지는 짝수는 왼쪽에 있고 31페이지 홀수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여러분 무슨 표지 보지는 모르지만 이 머리가 위치가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왼쪽 가 있거나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에 쌍가루 3번을 보게 되면 그것도 별표에 둔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옆에 쌍가루 3번하고. 거기에 그렇게 써있죠? 건물도 한 개의 건물 단위로 등기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 동의 건물의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못한다 돼 있죠? 다만 일동 건물 일부, 부동산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뭐는 전세권 등 용익권은 가능하다. 왜 지상권, 지역권은 왜 빠졌어요 여기? 지가 땅 짓자니까 지상권과 지역권은 어디에만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건물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세권이니까. 그래서 거기 빠진 거예요. 뭐하고 뭐가 빠졌다고? 지상권이나 지역권 그런 거 빠졌다는 얘기예요. 땅 짓자니까 땅에 대해만 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등기할상의 물건 있죠? 자, 그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지금 외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나중에 외울 거니까. 자, 이거는 시험에 이제 혹시 나오면 외워서 찍어야 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넘겨.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32페이지 이제 권리가 나오죠? 권리 중에서 뭘 보냐면 그 3번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보잖아요. 3번 권리의 일부. 그죠?
그 권리 일부 나오죠? 여기서 한번. 거기다 별표 크게 합니다. 별표 크게 두시고. 거기다 주고, 그 빈칸에 써놓으세요. 너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니? 중요하다는 얘기고. 중요하니까 잘 보라니까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매년 나온다 써놓으시고 보자니까. 자, 그러면, 자, 권리 일부는 가로 열고 지분이라고 써놨죠? 자, 한번 읽어보자니까. 권리 일부인 지분은, 자, 여러분 시작. 권리 일부의 지분은 당해 부동산의 전부의 효력이 미치며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지만 공시는 가능하므로 지분 이전 등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반면에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분을 목적으로 전세권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자, 그럼 한번 이해해보자. 자, 칠판 보세요. 자, 무슨 얘기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자,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 있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 만약에 뭐 결혼하신 분은, 어떤 분은 뭐예요? 아파트 살 때 남편 명의로만 해요. 부인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공동명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갑도 소유권자고 을도 소유권자 있을 때 이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이 사람도 뭘 갖고 있고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가 그죠?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일부를 갖고 있고 이 사람도 일부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일부다. 이게 권리의 일부예요, 권리. 권리의 일부다. 이제 이게 권리의 일부. 자, 그럼 보자. 권리 일부.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 권리 일부란 말이 너무 길어. 길으니까 좀 줄여보자. 이게.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 땅이니까 땅지자예요. 땅지자. 땅이죠? 이 땅을 두 사람이 뭐예요? 균등하게 뭐 하고 있다는 게 이거 나눠 갖고 있다는 게 나눌 분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읽자고? 지분이라고 읽자. 지분이라고요. 지분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니 어떤 분은 또 졸다가 갖고 뭐예요? 분지가 뭐예요? 그래갖고 한참 헤맸는데 분지가 아니라 뭐라고? 지분이다. 지분. 그러면 이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게.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권리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이게 관념적으로 이거 내 거라는 그 소유권이나 권리 얘기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용익물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야. 무슨 얘기니까 보이는 부동산을 내가 사용하는 거야.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은 안 보이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 내가 이게 보이니까 이걸 사용하고 쓰는 거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쓰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용익물권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당연히 안 된다, 이거. 그럼 틀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 지문에 나오는 게 항상 뭐가 나오냐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OX. X라는 게요. 전세권은 보여야지 쓰지. 부동산 같이 보이는 걸 쓰는 거지, 사용하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떻게 사용하겠냐. 그럼 만약에 그걸 틀리는 분은 대단한 거죠? 안 보이는 걸 쓴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내가 참 대단합니다, 그거. 하여튼, 자,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권리의 일부란 지분은,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 땅 지분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 그러면 그런 지분이라고 하는 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념적인 권리도 아니게요. 그러니까 이 용익물권이라는 뭐예요? 부동산 보이는 걸 뭐 하는 거니까 전부나 일부를 뭐예요? 사용하는 거니까 절대 뭐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는 게 이거. 용익물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는 게 가능. 왜 가능하냐면 방금 여기 뭐예요? 여기 그렇게 써놨죠? 거기 뭐라 써놨어요 지금? 권리 일부 지분은 당해 부동산의 전부의 효력이 미치며 그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나눠서 여기가 어디다 이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는 게 이거. 공시가 가능하다. 공시가 왜? 이 얘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 뭐예요? 자, 배우지 못한 우매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똑똑한 마을 이장이 자기 동네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사람들의 그 배우지 못함을 이용해갖고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2번 뭐라고 이거?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자, 뭐라고? 2장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의 이제 소유권이 갑이 전부가 소유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한테? 이장한테 몇을 넘겨준 거야, 지금. 2분의 1을 넘겨준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옛날에 한번. 이게 이런 이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놔갖고 전부 다 땅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 거는 반만 있고 누가 넘어간 거야, 지금. 이장이 다 저희 앞으로 다 이렇게 돌려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지분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자 소유권자가 자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절대 부동산은 이 공유자 두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못 팔아. 동의를 안 하면 분할도 안 돼. 그 갑이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자기 지분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1번에서 이렇게 갑의 2분의 1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병한테 돈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갑이 병한테 돈 안 갚게 되면 얘는 경매 신청하죠? 그러면 나중에 경락인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지금? 2분의 1만 받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2번 임의경매에 들어가 있고, 이제 3번 매각을 원인으로 해서 뭐예요? 정의 2분의 1 받습니다. 이전 등기.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갑의 2분의 1이라는 이 지분도 뭐가 가능하다는 게 이거. 저당권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것만 일단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만 이제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용익물권 중심으로. 뭐는 가능한데? 일부. 전부도 물론 당연히 가능하고. 일부는 가능한 게 뭐라고? 용익물권. 그 나머지는 안 돼. 그 다음에 뭐는?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안 보이니까 뭐가 안 된다고? 용익물권 안 돼.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공유지분의 지상권 등기.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부일용 뭐예요? 이렇게 이제 부일용. 자, 부일용 뭐예요? 저소지. 자, 이게 나중에 외울 거예요. 부일용,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만? 용익물권.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가. 저수지 이름이 무슨 저수지라는 얘기입니까? 부일용 저수지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외워서 부일용 저수지, 부동산 일부는 무슨 물권? 용익물권.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는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또 외울 거예요. 외울 거니까 오늘은 이해만 좀 해주세요. 이해만. 자, 그다음. 자, 이해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32페이지에 보시면 그 등기상의 권리 그래서 물권 나오는데 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물권이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제요권, 전세권, 저당권이 있으며 부동산 물권은 아니지만 권리, 실권, 채권, 담보권도 일정한 경우에 등기 능력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점유권, 유치권 있죠? 그거 줄만 쳐놓으세요. 점유권, 유치권. 딴 거 모르지만 거기는 이제 한번 옛날에는 아는데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런 거 배워요. 배울 때 상린관계에서 배울 때 그게 등기 대상이 아닌 거 나중에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좀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물건이죠? 토지나 건물에 뭐라고 이거 물건이라 그랬죠? 물건이다. 물건이다.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권리가 있죠? 권리. 이 권리에서 우리가 물권 변동하니까 뭐예요?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권. 자, 물권을 두 개로 나눕니다. 물권을 두 개로 나누는데, 자, 뭐하고 뭐로 나누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요, 본권. 자, 그럼 도둑놈도 점유권은 있죠? 근데 이 본권하고 구별점은 이 점유권은 버틸 권리는 없어요. 주인 나타나서 달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본권은 뭐예요? 내 거니까 버텨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본권은 뭐하고 뭐로 나눠 이거?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한물권 나눠요.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자의 사용수욕을 제한하는 건 뭐라고? 용익물권.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담보물권. 자,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담보물권은 뭐가 있다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질상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5개. 근데 그러면 이 점유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도 등기 대상이 아니다.
질권은 동사니까 더욱더 아니다. 그럼 점유권은 현재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 사실적인 지배예요. 그럼 사실적인 지배를 잃게 되면 점유권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럼 소유권자는 꼭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그렇진 않죠. 미국에 있는 딸내미가 뭐 한다고 애 낳았다고 뭐예요? 엄마 오라 그러면 집 빼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지배력을 잃게 되면 점유권이 상실돼 있으니까 무슨 등기해 놓지? 소유권 등기해 놓지 점유권 등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점유하잖아. 지상권자. 점유권 등기해요. 지상권 등기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비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치권도 유치하고 있는데 자세히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길 가다 보면 건물 짓다 말고 건물에다가 프레카드 걷어놓죠. 이 건물은 뭘 행사한다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공시해 놓는 거야. 등기가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이거 외울 거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자, 민법 하다 보면 좀 적어야 되니까. 어떤 분 또 무리하게 외운다고 이거 앞잡답니다. 이거. 이렇게. 왜냐면 유가 너야. 영어로 너잖아, 이거. 너 저질. 이렇게 자꾸 외우고. 그렇게 무리하게 외우지 말고.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잘 나오고. 하여튼, 일부 가능한 게 뭐예요? 용익물권.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안 된다. 용익물권 중심으로 꼭 생각해 두시고, 꼭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기등기.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뭐 했다? 이전했다고 뭐라고? 부기하라. 그거 꼭 좀 해 두시고.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고, 자, 존속요건은 아니고, 언제 접수에 뭐예요? 접수 시에 물건이 생긴다 했죠? 요거 이제 봐줘. 자, 조금만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거 조금만 보고 잡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보고 까먹는 거하고 아예 제쳐놓고 까먹는 건 천지차이니까. 한번 봅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